안녕하십니까. 문재인 배우자 김정숙 씨가 재임 시절에 관봉권 한국은행에서 바로 발행한 그 돈으로 옷하고 구두를 사는데 현금으로 지불을 했다. 그 소식은 제가 몇 차례 전해드렸죠. 자, 그래서 시민사회단체가 고발을 해서 수사가 진행 중이었는데 경찰이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바로 최근에 이 사건을 무혐의 처분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특활비를 당시 청와대 특활비가 아니다. 특활비인 것을 확인을 하지 못했다죠. 정확하게는. 확인을 하지 못했다고 하면서 무혐의 처분을 해버렸는데 이것이 완전히 정치적인 무혐의다. 그리고 이 사건 가리기다. 사건을 가려버리는, 사건을 덮어버리는 그런 그 행태를 벌였음이 오늘 확인이 됐습니다. 경찰 스스로 그 옷하고 구두 살 때 쓴 돈이 관봉권이었다. 현금, 관봉권, 한국은행에서 바로 나오는 특활비가 이 관봉권으로 지급이 되죠. 이 관봉권은 일반 시중은행에서도 보기가 볼 수가 없습니다. 관봉권이 시중은행에, 한국은행의 돈이 시중은행에 가면은 띠지가 바뀌어버리죠. 만약에 국민은행으로 가면 국민은행 띠지로 바꿔서 일반인에게 나가기 때문에, 국민에게 나가기 때문에 국민들은 관봉권을 볼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경찰이 그것이 옷하고 구두 사는데 쓴 돈이 관봉권이라는 건 확인을 했다. 확인을 했는데 그 관봉권이 특활비라는 증거가 없다. 그래서 무혐의 처분을 했다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 그 관봉권이 어디서 났죠? 특활비가 아니면은. 자, 김정숙 씨가 무혐의 처분을 받으니까 지금 가령 고민정 같은 경우에 그때 이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대변인을 했죠. 고민정 같은 경우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민사회단체가 유치한 발상으로 고발을 해서 멀쩡한 사람을 재인 취급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완전히 혐의가 다 벗어진 것처럼 조국 씨도 이 건에 대해서 인격 말살 중상모략 을 했다. 언론도 인격 말살을 하는 중상모략을 했다. 그러면서 막 비판을 하고 했는데, 자, 이게 사실상 경찰도 이게 특활비라고 충분히 심정을 가졌으면서도 그냥 이재명 정권이라서 그런지 무혐의 처분해버린 겁니다. 이 경찰이 김정숙 옷값 이웃과 관련해서 일부 관봉권 결제를 확인을 했다. 그리고 다만 경찰은 그 관봉권이 특수활동비라고 입증할 증거는 부족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그건 뭡니까 그러면? 어디서 관봉권이 하늘에서 뚝 떨어졌습니까?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가 김정숙에 대해서 무혐의 수사 결과 통지서를 보냈는데 그 통지서에 보면은 불송치 이유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정숙의 옷값 결제 당시 관봉권이 사용된 것은 확인을 했다. 한국은행이 돈을 출구할 때 띠지로 돈을 묶은 형태를 통상 관봉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그 돈을 관봉권이라고 하는데 경찰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썼습니다. 무혐의 통지서에서 청와대 제2부속실 관계자가 다수의 의상 등 제작 판매 업체에서 김정숙의 의상 대금을 현금 등으로 결제를 했다. 그중 일부를 관봉권 형태의 5만 원권으로 결제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면 이게 특수활동비죠. 이게 뭡니까? 어디서 하늘에서 떨어진 것도 아니고. 청와대 제2부속실 관계자가 누구냐? 바로 유송하입니다. 제2부속 비서관을 했던 유송하 씨가 김정숙이 옷하고 구두 살 때마다 가서 현금으로 다 지불을 했다. 그리고 그때 한복 누비 장인 그리고 이 수제하의 장인 이 사람들이 언론에 이야기를 다 했죠. 해서 올 때마다 현금으로 지불을 했는데 그것이 5만 원권 현찰이었다. 그리고 또 어느 업체에서는 이 관봉권을 가지고 왔더라 해서 관봉권 사진까지 언론사에 제보를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경찰이 확인을 한 거죠. 실제로 관봉권으로 옷하고 구두를 막 사들였다. 자, 확인을 했는데 그런데 왜 그러면은 무혐의 처분을 했느냐? 이렇게 경찰은 주장을 합니다. 대통령 비서실 소속 재정 담당자가 업무상 관리하는 특활비 등 국가 예산을 영부인 의상비로 제공한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 비서실 소속 재정 담당자면은 총무비서관실입니다. 총무비서관실에서 그때 양이네스라고
이 김정숙의 여상 코디를 했던 유명 디자이너의 딸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양인에서. 그 사람이 총무비서관실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쪽으로부터 특활비가 새어 나갔다 이렇게 보이는데 그것을 의상비로 제공한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 뭐 다 부인을 하겠죠. 부인을 하니까는 그러면 증거가 없다. 그래? 그러면 이것은 감봉권인데 특활비인지는 모르겠어. 이래서 지금 무혐의 처분을 했다는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출처 조사를 제대로 했나요? 그 감봉권이 어디서 나왔는지. 본인이 시중은행장도 아닌데, 시중은행도 아닌데, 거기에서 무슨 감봉권이 한국은행에서 왜 감봉권을 받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앞뒤가 안 맞죠. 그리고 경찰이 감봉권 출처에 대해서 한국조폐공사 등 금융기관을 상대로 확인 작업을 벌였으나 유통 경로 파악이 불가능했다. 유통 경로 파악이 불가능하죠. 청와대 특활비로 말 그대로 특수활동비에 쓰라고 자료도 없이 쓰라고 주는 겁니다. 현금 주는 겁니다. 그걸 가는데 그게 어떻게 유통 경로를 파악을 합니까? 그리고 파악을 제대로 하려고 하면 할 수도 있죠. 근데 그거 안 한 겁니다. 안 하고 지금 3년 이상 있게 묶여놓다가 이 좌파 정부가 들어서고 또 좌파 정부 이재명 정부는 문재인 이재명 정부는 검찰보다 경찰에 굉장히 우호적이죠. 그리고 경찰의 위상을 또 확 키워줬고 검찰은 완전히 없애고 하는 그 정권이기 때문에 이것을 윤석열 정부 때도 수사 안 하고 미정미정 묵혀뒀다가 이제 와서 무혐의 처리해버리는 겁니다. 이 개인의 감봉권 인출 요구는 드물지만 인출 요구가 드문 게 아니고 없습니다. 이 경찰이 지금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감봉권 형태의 직업에 대해 별도 규정이 없어서 고객 요청에 따라 개인이나 기업의 직업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은행 직원들의 진술 등을 고려해 감봉권을 특활비라고 단정 지을 수 없다. 개인이나 기업이 감봉권을 달라고 계속 조르면은 고객 요청에 따라서 다른 이제 안 줄 주면 안 된다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론상으로는 가능하다는 이야기죠. 이런 해괴망측한 말들을 막 갖다 붙여가지고 이 감봉권인데 특활비인지는 모르겠다. 이래서 무혐의를 한 겁니다. 이것을 가지고 마치 모든 것이 결백해진 것처럼 이 고민정이나 조국이 막 떠들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김정숙에게 사비를 받아 결제했다는 제2부속실 직원의 진술이 있다. 김정숙에게 돈을 받아서 지불을 했다는 진술이 있었다. 아마 유송아 제2부속 비서관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겠죠. 그거 내가 돈 준 거는 김정숙이 나에게 돈을 줘서 내가 지불을 한 거야. 아니 그러면 왜 김정숙이 직접 지불을 하면 되지? 왜 수행하는 그 비서관에게 돈을 줘서 비서관이 지불을 하죠? 그리고 왜 카드를 안 써줘? 왜 현금 자기 돈 현금이면 왜 카드를 안 써줘? 카드를 써야지 나중에 이 세금 혜택도 받고 다 그렇게 할 텐데 자기 돈이 아니니까. 그리고 감봉권을 어떻게 김종식이 유성아 비서관에게 줬다는 이야기입니까? 감봉권이 어디서 났죠? 김종숙은. 그게 바로 특활비 아니고는 설명 안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또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의상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것 외에 그 출처는 알지 못한다는 의상 판매자들 진술 등도 고려했다. 자, 한복 누비 장인이나 수제화 장인이 현금으로 받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은 그 현금은 그 출처가 어디냐?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출처를. 김종숙이 와서 옷 사고 구두 사고 유송아가 현금으로 줘서 받은 것이지 그 현금이 어디서 났는지는 알 필요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걸 판매한 사람들이 출처를 알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특활비가 아닐 수도 있다. 특활비라는 증거가 없다. 이런 해괴망측한 논리를 갖다 대서 무혐의 처분을 한 겁니다. 고발을 했던 김순한 서민민생대책위원회 사무총장은 경찰의 수사 결과를 수긍할 수 없다. 검찰에 재고발하겠다고 이렇게 이제 밝혔는데 검찰이 이제 다 없애버리죠. 없애버렸는데 이런다고 이게 끝까지 진실이 묻혀질까요? 이것뿐이 아닙니다. 옷하고 구두 산 것만이 아닙니다. 김정숙의 특활비 의혹은 문다혜 씨가 태국에 갔을 때 그 유송아, 양인에서 이런 사람들이 돈을 송금을 했다는 기록이 있죠. 검찰 수사 결과에 그런 것들이 있죠. 그러면은 그 돈이 자기 돈 보냈겠느냐. 특활비를 또 보낸 것 아니냐. 그리고 그 과정에서 뭐 경호원들, 경호관하고
또 여러 가지 뭐 돈거래도 있고 했죠. 문다희 씨. 그러면 그것도 특활비가 빠져나간 것 아니냐도 다시 살펴야 되고 수사를 다시 하게 되면은 또 한 번 떠들썩했던 게 있죠. 5천만 원짜리 돈 보자기. 그 퇴임하고 나서 5천만 원 돈 보자기를 문다혜에게 보냈는데 어떤 은행 송금 이런 게 아니고 5천만 원 보자기를 그대로 비서관이 들러서 김정숙의 친구에게 줘서 그 김정숙의 친구가 문다혜에게 송금을 하는 그런 회계한 그런 뭐 돈 전달이 있었죠. 그리고 그것도 퇴임 직후에 그 양산에 웬 5천만 원이 갑자기 있었느냐. 보자기 안에 싼 거. 그거 퇴임할 때 특활비 들고 나와서 문다혜 준 것 아니냐. 그 논란도 한참 있었는데 그것도 전혀 의문점이 해소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경찰이 그 고발 사건에 대해서 무혐의 처리를 하면서 황당하게 감봉권은 하긴 했는데 특활비인 것은 하긴 못했다. 특활비와 감봉권을 분리를 해버렸습니다. 참 희한한 그 무혐의 처분인데 그렇다고 이것이 다 끝난 것이 아닙니다. 언젠가는 이 부분은 다시 다 들춰내야 됩니다. 감봉권, 국가 운영을 하라고 청와대에 주는 그 국민 생활금으로 만든 특활비를 옷 사고 구두 사는데 펑펑 썼다. 그것은 정말 현직이면은 탄핵감이죠. 현직에 있었다면은 배우자의 그런 잘못으로 문재인이 탄핵이 돼야 될 그런 정도의 아주 나쁜 범죄형이죠. 범죄 혐의죠. 자, 그리고 나중에 또 5천만 원을 아마 그 추측입니다만은 아직은 추측입니다만은 그것을 청와대에서 넣으면서 5천만 원 돈 보자기 그 특활비 쓰라고 챙긴 거를 다시 문다희에게 보내고 문다희 태국에 있을 때 특활비 그걸 또 유용을 했고 이런 의구심들이 있는 거죠. 이런 의구심들도 반드시 밝혀져야 된다고 봅니다. 오늘 저녁 8시 라이브 선거권의 정치 수호 시간에 좀 더 구체적으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